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 다들 보셨죠? 겉보기엔 그저 화려한 만찬에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들 뿐이었지만요. 그 물밑에선 진짜 살벌한 계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십 년간 미중 관계의 취전선에 있었던 중국 전문가 오빌셀이 회담장 맨 앞줄에서 포착한 날카로운 인사이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뻔한 결과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볼 준비 되셨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대한 외교 모델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뭔지 아시나요? 거창한 이념, 시스템, 아니요, 바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오빌셀은 이 두 최고 권력자의 내면 깊은 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갈망을 하나 포착했어요. 뭐냐면요, 이 두 사람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깊은 존중, 찬사, 심지어는 약간의 아부까지도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코드가 이번 정상회담 전체를 매끄럽게 굴러가게 만든 가장 강력한 윤활유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볼까요? 첫 번째, 거물급 지도자 역학입니다. 외교를 철저하게 개인화하는 접근 방식이죠. 이게 미국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걸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임기 때만 해도 대중 정책은 이념으로 무장한 매파들이 주도했잖아요. 항상 팽팽하게 날이 서 있었죠. 그런데 이번 만남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념적인 충돌, 의도적으로 싹 가려버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철저히 계산된 거래로 채운 거죠. 복잡한 국가 간의 이념 대립은 일단 제쳐두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이른바 거물 대 거물로서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자 아주 고도로 개인화된 거래적 외교 스타일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화된 접근은 곧바로 거대한 스펙터클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핵심, 억만장자들의 비즈니스 거래입니다. 외교 테이블 한가운데에 엄청난 경제적 지렛대를 떡하니 올려놓은 거죠. 이번에 미국이 꺼내든 무기는 무슨 조약이나 뻔한 선언문 같은 게 아니었어요. 마치 기업 스릴러 영화에 나올 법한 이른바 기업인 특공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참석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기억하시죠? 무려 전용기로 알래스카 앵커리지까지 긴급 호출을 받아서 에어포스 1에 합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인 몇 명 데려간 수준이 아니에요. 미국이 가진 그 압도적인 경제적 파워를 눈앞에서 대놓고 과시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서 수십억 달러 어치 대두 구매, 200대에 달하는 보잉기 주문까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거래를 턱하니 따낸 거죠. 이렇게 치밀하게 기획된 화려한 만찬장, 사실 그 이면에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1979년 덩샤오핑의 역사적인 방미를 일종의 세트장처럼 인공적으로 재현해낸 겁니다. 당시에 덩샤오핑의 방문을 흔히 러브페스트라고 불렀잖아요. 냉전 시대의 그 꽁꽁 얼어붙었던 적대감을 단번에 녹여버린 결정적 순간이었으니까요. 이번 회담은 바로 그 당시의 훈훈한 분위기를 싹 차용해서 두 나라가 다시 서로 미소 짓고 악수할 수 있는 일종의 외교적 명분을 만들어준 겁니다. 양국 지도자 모두 자기 나라 강경파들을 잠재우면서 봐라, 우리 카메라 앞에서 친하게 지내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린 셈이죠. 하지만 카메라 앞의 그 화려한 미소 이면에 양국 관계의 뼈대는 이미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틀려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포용에서 초크 포인트로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쫙 한번 돌아보면 지금 현실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1972년 닉슨과 마오쩌둥의 돌파구, 79년 카터와 덩샤오핑의 포용 정책, 그리고 90년대 장쩌민 시대의 그 자유로운 개방 분위기. 정말 오랫동안 미중 관계는 희망찬 궤도를 달렸잖아요. 그런데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모든 개혁과 개방 기조가 말 그대로 급정거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 희망찼던 포용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철저하게 국익과 생존만 놓고 다투는 아주 깊고 적대적인 프레임워크가 지금 우리를 꽉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나라는 이제 그냥 서로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요소들을 아주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초크 포인트. 그러니까 상대의 숨통을 쥐어짜는 시대가 온 거죠. 미국을 볼까요? 21세기 산업의 쌀인 마이크로칩과 반도체 제조 기술, 그 우위를 무기로 중국의 첨단 기술 골기를 확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전 세계 배터리와 첨단 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희토류, 핵심 광물 공급망을 꽉 틀어주면서 반격의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각자 손에 쥔 패는 다르지만 한마디로 상호 확증 파괴에 가까운 숨막히는 레버리지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서방 세계를 긴장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아주 치밀한 의존도 전략인데요.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서방의 기술이나 자본 없이도 돌아가는 완벽한 자급자족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 없이는 아예 산업이 안 굴러가도록 교묘하게 의존도를 팍팍 높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독일의 자존심인 자동차 산업을 턱 밑까지 위협하는 BYD나 중국 공급망에 완전히 발이 묶여버린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서방의 핵심 산업들이 서서히 목이 조여오는 걸 섬뜩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로 중국을 통제한다면 중국은 시장과 원자재로 서방을 역포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긍정적인 겉모습을 유지하려고 두 지도자가 만찬장에서 꾹꾹 눌러 담은 진짜 문제,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그 아래 끓는 용암, 대만입니다. 가장 폭발력 있는 미해결 문제죠. 이 거대한 정상회담 무대에서 대만은 솔직히 말해 일종의 금기어였습니다. 미국은 회담 내내 아주 굳건하게 기존 정책을 고수했어요. 대만이 공격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절대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이 완전히 태도를 바꾸라고 계속 압박을 가했지만 미국은 지금 이 좋은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정해진 대법만 읽은 셈이죠. 당장의 그 훈훈한 화해 분위기, 그리고 그 달콤한 비즈니스 거래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뇌관은 건드리지 않기로 무언의 합의를 한 겁니다. 250억 달러. 0이 도대체 몇 개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이번 회담 내내 단 한 번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현재 미 의회에 걸려있는 대만 무기 판매 규모입니다. 겉으로는 보잉기 사고대도 팔면서 건배를 외치고 있었지만요. 미국 내부에서는 이 거대한 무기 판매 절차가 방금 성사된 수십억 달러짜리 무역 거래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아주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그 평화로운 광경의 이면에는 250억 달러어치의 안보 긴장감이 겹겹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여기서 오빌쉘이 던진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화려한 회담이 끝난 뒤에 그 서늘한 현실을 완벽하게 짚어냈거든요. 두 정상이 악수하고 웃으면서 비즈니스 얘기는 잔뜩 했지만요.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토 분쟁, 기술 패권 갈등, 이런 진짜 뼈대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표면 아래 꾹 억눌려 있을 뿐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뻘건 용암처럼 바로 우리 발밑에서 펄떡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싸우는 것만 미뤘을 뿐이지 진짜 위협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지정학적 체스판을 제대로 읽으려면요. 겉으로 보이는 외교전만큼이나 각 나라 내부의 흔들리는 속사정을 꼭 봐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내부 갈등과 휴머니즘. 그 화려한 쇼에 가려진 내부 압박 요인들을 살펴보죠. 중국 지도부가 국제 무대에서는 엄청난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긴장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군의 심장부조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례 없는 대대적인 숙청과 조사를 받으면서 군부가 크게 요동치고 있고요. 동시에 엘리트 도시 전문직들은 희망을 잃고 짐을 싸서 줄줄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두뇌 유출 사태죠. 사회 내부의 불만이 골마 터지고 있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내부 통제가 흔들리고 파라노이아가 커질수록 중국 지도부는 외부 세계를 향해서 오히려 더 강경하고 타협 없는 태도로 뻗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이렇게 오로지 돈과 이익만 쫓는 차가운 거래적 외교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 같은 가치는 그냥 증발해버린다는 겁니다. 홍콩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미라이가 무려 20년형을 받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는데도 저 거대한 무역거래 앞에서는 아예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뉴스에서 정치범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라도 나오면 수백만 명이 보고 있는 CNN 생방송 화면이 그야말로 새까맣게 셧다운돼 버리는 섬뜩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 지정학의 숨겨진 비극, 완벽한 휴머니즘의 공백 상태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죠. 자, 이제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6번째, 환상인가, 변곡점인가?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남겼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 년의 묵은 갈등을 씻어내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진정한 지정학적 리셋의 순간에 목격한 걸까요? 아니면 억만장자들의 비즈니스와 수백 대의 비행기, 그리고 수십억 달러짜리 콩 거래로 간신히 쌓아 올린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져 내릴 아주 정교한 환상을 본 것에 불과할까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차례,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갈등과 영토 분쟁이라는 거대한 용암은 지금 이 순간에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다음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이번 만남의 진짜 의미가 민낯을 드러내겠죠.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치열한 통찰이 여러분의 지정학적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